Wonderland used to look so pretty, now making me moody. In the deep woods, alone with my feels, spent too much time thinking. In the end, you'll be with me. Maybe I'm just getting it now. Damn, I took a little time out. Demons really catching up. I mean, what if there's no meaning? Oh, my heart is slowly bleeding. You said we still got today. Trust me that right now is all that matters. No, nothing lasts forever. Is this just a winter stage? Time's a bitch. Not getting over it.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매TV 양승호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트림이고요, 좌측에 있는 쉐보레 트래버스 레드라인 트림입니다. 오늘 이 두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 패밀리카를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고민하는 두 가지 모델이 바로 팰리세이드와 트래버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 이 차량은 2.2 디젤인데 3.8 가솔린의 경우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3.8 가솔린과 2.2 디젤 같은 경우 캘리그라피 트림은 그 전까지 익스클루지브 트림은 3.8 가솔린이 조금 더 비싸지만 캘리그라피 트림은 4,855만원으로 시작 가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3.8 가솔린 캘리그라피 그리고 쉐보레 트래버스 레드라인은 5,500만원에 이제 추가적인 옵션은 없고 이제 이런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 그런 액세서리 패키지들의 옵션이 있고요. 이 캘리그라피 트림은 4,855만원에 썬루프 옵션 90만원과 H트랙 235만원, 트윅스 패키지 중에 60만원짜리 옵션이 있는데요. 그 트윅스 패키지는 빼고 이 차량에는 4,855만원에 썬루프 옵션과 H트랙 사륜구동이 들어가서 총 5,083만원의 옵션의 차량이고요. 이 레드라인은 5,500만원 차량에 추가 옵션은 없고요. 액세서리 옵션이 추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가격표 외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트윅스 패키지처럼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약간의 그런 소품들 패키지가 있는데 그것도 적지 않은 돈 200만원이 들어간 차량. 그래서 총 5,700만원 정도 돼서 5,700만원 되는 차량과 이제 5,100만원의 현대 캘리그라피를 어떤 차가 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까는 영상이 아니고요. 그냥 정말 단순 비교. 마지막 최종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차량의 장점은 어떻고 또 트래버스 레드라인의 장점은 어떤지 또 두 차량의 아쉬운 점은 뭔지 여러분들께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트림 먼저 본다면 이 그릴의 패턴이 완벽하게 바뀌었죠. 완벽하게. 원래는 이런 이제 네모난 그런 형태가 이렇게 툭툭툭툭 튀어나와 있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삼각형, 이게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표방한 그런 삼각형의 그런 패턴들이 지금 이제 캘리그라피 트림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산타페에도 이런 비슷한 이런 비슷한 모양이 적용이 되었죠, 삼각형이. 그래서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캘리그라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랜저 캘리그라피도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 스키드 플레이트, 크롬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되게 차가 낮고 좀 차분하면서 좀 스포티하게도 보이고 좀 웅장해 보여요. 네, 웅장해 보이고 이렇게 넓게 끝까지 범퍼 끝부터 끝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키드 플레이트는 이제 산타페 캘리그라피에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팰리세이드와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팰리세이드는 아예 이 스키드 플레이트가 없죠. 이 그릴 패턴도 다르고 이쪽의 패턴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릴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대 마크 또한 기존의 팰리세이드보다 살짝 원래 이 정도 나와 있었는데 살짝 들어간 느낌이 좀 들어요. 레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트래버스의 레드라인입니다. 앞모습에서는 트래버스의 레드라인이라는 그런 포인트는 이제 이 블랙 보타이 그리고 요
그릴 사이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그릴 살이 중간에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이게 마치 그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런 인테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게 합니다. 그리고 트래버스의 레드라인은 트래버스 중에 가장 고가의 라인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아래쪽에 스키드 플레이트는 없지만 이런 크롬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이렇게 블랙으로 또 도장이 들어간 바디가 들어가 있어요. 몰딩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바디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레드라인은 이 블랙 그릴이 기본 사양입니다. 근데 레드라인 아래 트림인 LT 프리미엄이나 프리미엄 RS 트림에는 이 블랙 그릴을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데 블랙 그릴 옵션 비용이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방 카메라가 레드라인에도 있고요. 당연히 팰리세이드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위 옵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방 카메라인데, 이 전방 카메라가 이런 이제 좀 옵션을 중요시하지 않는, 좀 실용성에 중요시하는 이런 미국 차에도 전방 카메라가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차량이 얼마나 이 큰 차량인지를 보여주는 좀 단면의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번호판의 위치를 보시면 이 레드라인은 번호판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정말 그런 세단만큼 낮은 것 같아요. 세단의 그랜저 정도 높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번호판이 좀 개인적으로 좀 더 낮았으면 더 이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팰리세이드의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 베젤이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라인은 블랙 베젤보다는 약간 미국인의 성향에 맞는 이런 크롬들이 좀 많이 쓰였어요. 그게 조금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현대는 이런 블랙 베젤을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블랙 베젤을 다 넣어놨어요. 크롬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크롬마저도 이렇게 사틴 반무광 처리를 해놔서, 물론 레드라인도 이 블랙 사틴으로 또 마감이 되어 있어서 요건 굉장히 좋은데, 요런 부분 보시면 이제 사틴이 아니라 일반 크롬이죠. 그래서 미국 차와 이제 대한민국 차의 그런 차이점을 조금은 볼 수가 있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 트래버스는 우리가 얼핏 보면 이런 이런 주황색 리플렉터와 이 깜빡이 전구 때문에 왜 이렇게 전구에 이 헤드라이트에 신경을 안 썼지라는, 우리가 트래버스에 굉장히 실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LED 헤드라이트가, 안에 보시면 LED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냥 이런 디자인의 LED 헤드라이트는 처음 봤어요. 그쵸? 이런 디자인 헤드라이트가 이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는데, 이 한쪽은 상향등을 담당하고 한쪽은 그냥 하향등을 담당하는, 그래도 이 헤드라이트가 있는 이 안쪽에는 또 블랙 베젤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LED 헤드라이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팰리세이드와 같은, 오히려 팰리세이드보다도 더 좋은 LED 헤드라이트일 수도 있어요. 이게 RS 모델부터 들어갑니다. RS, 프리미엄, 그리고 레드라인. 그래서 깜빡이는 조금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LE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두 차량의 깜빡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깜빡이 보세요. 와, 팰리세이드 LED. 더할 나위가 없어요. 자, 우리 트래버스.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이 점은 정말 아쉬운 게 맞아요. 네. 근데 미국 차량이 그냥 이런 거에 딱히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우리나라 니즈에 맞게 바로바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게 LED가 아니었다 그래도 산타페처럼 나오는 즉시 바로바로 바꾸거든요. 페이스리프트 나오면서. 근데 미국 차는 이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그런가 봐요. 이게 깜빡이 때문에 욕은 먹을 수 있는데, 이 데일라이트랑 이 헤드라이트의 이 디테일, 와, 어떻게 사양등이 세로로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렇게 세로로 빛이 날까요? 이게 LED 헤드라이트라서 가능한 거겠죠. 데일라이트는 이렇게 잘 아시죠? 그리고 하향등은 이렇게 위에가 두 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향등이 이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비추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래버스랑 똑같은 것 같아요. 세
3개, 여기도 LED가 3줄, 여기도 3줄. 그리고 우리 트래버스에는 LED 헤드라이트지만 안개등이 또 추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안개등이 따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트래버스와 팰리세이드 후면을 비교해 볼게요. 트래버스 먼저 볼게요. 트래버스는 또 리어 테일 램프에는 블랙 베젤이 또 이 외부랑 내부에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전면에도 이런 블랙 베젤을 좀 넣어주지. 근데 자세히 보면 또 그 전면에 있던 그 크롬이 조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 북미형 시장이 팔리는 차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왔기 때문에 보시면 주황색이 안 보이죠? 왜 앞에처럼 왜 그러냐면 이제 빨간색이 전체적으로 깜빡이는 그런 깜빡이를 북미형 차량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면발광이에요. 미등은 또 면발광입니다. 이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도 이런 이제 디테일을 많이 해놔서 그렇지만 이거는 그런 디테일이 없는 그런 고급스러움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굉장히 좀 작아요. 이거는 조금 더 커졌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 독일 차나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는 이 브레이크 등이 크면 클수록 플래그십을 표방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등은 이렇게 좀 길게 많이 튜닝을 하는 편인데 짧아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머플러는 이렇게 트윈 사각 머플러 팁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레드라인이라서 가능한 거고, 이 가운데는 이렇게 왜 잘렸냐고 사람들이. 와, 배기음 좋아요. 뿌랑 배기음 좋습니다. 가운데를 왜 이렇게 잘라놨어요?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이 안에 이제 견인고리랑 그 견인고리 연결하는 잭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왜 2개냐면 하나는 이쪽에 좌측에 있는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 이 아래쪽을 보는 거고요. 이쪽에 우측에 있는 카메라는 조금 각도가 틀어져 있죠. 이 카메라는 실내에서 룸밀러로 후방 상황을 보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내 뒤에 시야에 3차선까지의 시야가 확보가 돼서 굉장히 넓은 사람 눈보다 더 많은 그런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화질은 지금 캐딜락 GM 같은 경우 보면 점점 이 차량이 바뀌면서 화질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요 옆에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요 카메라의 워셔액입니다. 요 카메라 그리고 닦아야 되는, 이게 이렇게 후방 카메라처럼 아래로 향한 게 아니라서 먼지 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닦는 워셔액이 나오는 분출구입니다. 네, 트렁크 여는 건 여기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오, 와, 트렁크의 높이는 이제 저 같은 이제 우리 작은 한국인이 타기에도 그냥 이렇게 딱 걸쳐 앉기에도 적당한 높이의 트렁크를 하고 있어요. 미국 차라고 뭐 무조건 키 큰 사람을 배려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키 작은 사람을 배려해서도 만든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또 트렁크는, 차는 높아도 트렁크는 낮아야 짐을 싣고 내리기도 편리한 그런 이유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킥패드로도 열 수가 있습니다.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가가면 이렇게 쉐보레 보타이 마크가 아래쪽으로 뜨고요. 발로 이렇게 툭 차면 열립니다. 근데 이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차들도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트렁크 이렇게 열어놓고 우리 팰리세이드 후면을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엄청나게 길어요. 네, 브레이크 등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나는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SUV야 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단면이고요. 그리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 트림이지만 머플러는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서 이 점은 굉장히 아쉽지만, 또 캘리그라피 트림만의 이 스키드 플레이트가 앞과 뒤에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킥패드는 안 되는데요. 킥패드보다 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키를 가지고 트렁크 쪽에 접근을 하면 삑 하면서 트렁크가 열려요. 근데 이 점은 우리가 좀 짐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이 5초 기다리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트래버스처럼 그냥 킥패드로 바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트렁크의 이 사이즈를 한번 비교하려고 제가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만 봐도 트렁크 자체의 이 폭, 3열을 다 펼쳤을 때 이 폭과 이 길이는 트래버스가 그냥 넓습니다. 그냥 확실히 넓어요.
트래버스가 팰리세이드에 비해 이제 폭도 더 넓고 길이도 더 길어요. 그런 면에서 있어도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러기지 매트가 굉장히 이 싼 마이는 아니지만 싸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뭐 얼마 하겠어라고 하지만 보통 이 트렁크 요 부분만, 요 트렁크 3열 말고 요 트렁크 부분만 가리는 요 러기지 매트 한 장이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체 액세서리가 들어가 있어서 요 러기지 매트가 그래도 한 30만원 가까이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러기지 매트가 굉장히 두껍기도 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많이 잡아 먹어도 이 정도로 넓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트렁크까지 다 비교했으니까 실내, 제일 중요한 실내거든요. 근데 1열보다는 2열과 3열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량은 우리 아빠들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차니까 2열과 3열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팰리세이드 2열부터 가보시죠. 팰리세이드가 캘리그라피 트림이 신설되면서 VIP 트림까지 나왔는데요. VIP 트림은 팰리세이드의 캘리그라피 트림과 저런 트래버스랑 비교하기에는 살짝 그 성격이 달라요. VIP 트림은 패밀리카라기보다는 살짝 의전용으로 사용을 하는 차라서 이제 뒤에 시트 배열도 그렇고 옵션도 여러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VIP 트림은 이제 VIP 트림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발판이 있는 이유는 2열에 타기도 쉬운 것도 쉽지만 3열로 이쪽으로 넘어갈 때도 굉장히 쉬운 역할을 합니다. 불은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 지금 레그룸을 최대한 확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리클라이닝도 이게 최대고요. 그래서 머리를 헤드레스트에 기대면 이게 플래그십 세단들처럼 내 얼굴이 외부에 노출이 되진 않아요. 이 지금 도어의 이 C필러까지도 다 내 얼굴이 가려지기 때문에 얼굴은 완벽하게 가려집니다. 이렇게. 뭐야? 네. 자, 그래서 레그룸은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리클라이닝 각도도 이 정도. 보통 이 정도보다는 이렇게 그냥 누워서 가도 편리할 것 같아요. 근데 팰리세이드의 이제 또 장점 중 한 가지, 도어 한번 볼게요. 이 햇빛 가리개. 네, 수동이지만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트위터들의 커버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플라스틱이지만 금속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요런데 마감도 되어 있고, 요런데 이제 나파 가죽으로 퀼팅 처리가 다 된, 이게 다 나파 가죽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도 나파 가죽을 썼을까요, 근데? 뭐 약간 카본 패턴도 있고. 그리고 이거 컵홀더. 와, 이 컵홀더 2개. 컵홀더 이거 이게 진짜 최고. 이거 와. 이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아래쪽에도 또 컵홀더가 있고요. 이 스위치 마감이나 이게 좋아요. 이게 뭐야? 이런 적동감이 되게 작동감도 좋아요. 부드러우면서 절도 있어요. 뭔가 내가 아주 힘이 없이 오늘 너무 지쳤어 해서 딱 할 때도 잘 될 것 같고, 하지만 약간 시트지 느낌도 들긴 한데요. 어쨌든 플라스틱이 한 번 더 이런 처리를 했다는 건 어쨌든 신경을 한 번 더 썼다는 걸로 볼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 뭔지 아세요? 도어 온오프 버튼. 요게 이 크롬 도어 캐치랑 같이 해서 크롬으로 들어갔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옛날에 이건 조금 아쉽긴 하다. 이게 그냥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정말 아쉬운 부분. 근데 그 블랙이 약간 좀 뭔가 좀 고급진 느낌의 까만색이었으면은 더 좋았는데, 그냥 이게 애초에 그냥 이 크롬을 따라서 똑같이 크롬으로 들어갔었어야 돼요. 맞아. 근데 이거는 팰리세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의 문제입니다. 그랜저도 그래요? 그랜저 IG 때도 그랬는데 이번 신형 나온 그랜저도 이래요. 근데 또 K7을 보시면 K7은 크롬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열에서는 이렇게 넘어다니는 것도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넓어요. 진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나파 가죽이잖아요. 나파 가죽이라서 그런 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편해요. 이 시트가 편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확실히. 눈으로 봐도 좋죠. 약간 2열 시트인데
그 운전석 시트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착자감도 좀 잘 잡아주고 양옆으로. 아, 그리고 정말 편합니다. 팰리세이드 2열 보시면 통풍 시트도 돼요. 2열에. 2열에 통풍도 돼요? 2열에 통풍 시트가 됩니다. 보시면 에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에어벤트는 여기는 없지만 이제 이 천장에 우리가 에어벤트가 있고, 이 차량 하부 쪽의 우리 발 쪽에서 또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에서 나와주니까 딱히 이 무릎 에어벤트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이얼 있네요. 네, 열고 닫고. 요거 지금 트래버스에도 있는데 트래버스는 요 다이얼이 없죠. 네, 다이얼 없어요. 트래버스는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여기도 지금 무드등이 들어오는 거 같네요. 3열로 넘어가는 요 가운데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 소렌토에서도 지금 요 공간을 볼 수가 있는데, 소렌토 공간보다는 확실히 광활할 정도로 넓습니다. 그래서 3열로 한번 가볼게요. 2열 리클라이닝은 대충 이 정도만 해놓고, 일단 3열에서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양쪽에 컵홀더가 또 2개씩 있어요. 무슨 음료수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컵홀더가 2개 있고요. 와,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USB 포트가 하나하나씩 더 있어요. 자, 그래서 레그룸은 요 정도입니다. 제 무릎 보이시죠? 요 정도로 장시간을 가기에는 조금은 좀 빡센 자세가 나오지만, 이 2열에 탄 사람이 조금은 양보할 수 있어요. 요 정도 양보하고 리클라이닝 하면 이 형이 충분히 동생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이 리클라이닝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뻗고 이렇게 타면은 또 충분합니다. 가운데 앉아보세요. 가운데. 네, 가운데는 근데 이 시트 가운데가 살짝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살짝 이 엉덩이가 좀 위로 떠서 좀 이 착자감이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3열에도 에어벤트 위쪽에 있고요. 해요. 네, 양쪽은. 네. 그래서 가운데는 타는 좌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뒤에 보면은 헤드레스트도 일단 없으니까. 예, 없고. 딱딱합니다. 네. 가운데 저기 안전벨트는 확인이 될까요? 또 안전벨트는 있네요? 안전벨트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안전벨트는 있습니다. 천정에서 뽑아서 내리는 여기서. 건가요? 여기서 뽑아서 내리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3열인데요. 있네, 헤드레스트가. 네, 근데 굉장히 딱딱해요. 말랑말랑한데 딱딱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컵홀더가 시원시원하고 그냥 구멍이 커가지고 그냥 우리 3열 또 이거 벨트 한번 해볼까요?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 맨 처음에. 예. 요 3열 가운데 천장 벨트는 이렇게 양쪽으로 내려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을 꼽고 한쪽을 이렇게. 몰랐네. 나 그래가지고 똑같이 벨트를 하는 방식으로. 팰리세이드에 1열은 솔직히 크게 뭐 차가 작던 크던 1열의 공간은 딱히 차이는 없고요. 우리가 옵션 비교하자고 하는 건 아니라서 공간만 보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 팰리세이드는 여기서 마치고 트래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팰리세이드는 다 좋은데 이 버튼식 기어봉이 차라리 옛날 아날로그식이 더 나을 정도로 불편해요. 이 버튼식 기어봉은. 그래요? 네. 보기엔 좋아 보여요. 되게 신박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또 실제 사용감이 좀 그렇게 좀 약간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질감이 좀 있나 봐요. 네. 내가 뒤에 넣는지 아래 넣는지를 꼭 계기판을 넣고 확인을 해야 돼서. 트래버스에 타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도어 캐치를 빠뜨렸습니다. 도어 캐치가 이렇게 바디 컬러가 아니라 블랙으로 또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또 블랙 펄이 들어가 있어요. 펄. 여기는 또 크롬이고 여기는 블랙 펄. 근데 또 우리 팰리세이드도 보시면 도어 캐치가 또 크롬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급 차량들에는 이런 도어 캐치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포인트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2열로 한번 타볼게요. 2번 눌러야 다 열리고. 왜냐면은 한 번 눌렀을 때 다 열리면 이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차 털어가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대요, 미국 차가. 이게 강도들. 자, 일단 도어 열리는 각도가 팰리세이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많이 열리는 게 보이시죠? 훨씬 더 많이 열리고
이 도어 발판을 떠나서 그냥 높이 자체가 좀 낮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외관에서 그냥 볼 때는 팰리세이드가 더 낮아 보여요. 측면에선 팰리세이드가 훨씬 낮아 보이는데 도어를 열면 트래버스가 훨씬 낮단 말이죠. 아, 그렇네요. 네. 약간 시트 포지션이 네. 약간 좀 더 내려가 있나 봐요. 시트 위치가. 그래서 타고 내리기에는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낮으니까 더 좋죠. 타볼게요. 네. 이야, 레그룸은 거짓말 안 하고 한 15cm 정도 트래버스가 넓습니다. 이만큼은 더 넓어요, 레그룸이. 그리고 리클라이닝 각도는 이 정도인데요. 리클라이닝 각도는 팰리세이드와 큰 차별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닫았을 때도 얼굴이 가려지긴 하는데 팰리세이드만큼 가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창문으로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경우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뭐 가족분들이 좀 불편함을 호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게 창이 네. 조금이나마 이렇게 또 있어서. 쭉 창이 있어서 그게 또 약간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요즘에는 또 썬팅을 진하게 하니까 여기 마감이 팰리세이드와 좀 비교하기에는 좀 아쉽죠. 네. 그리고 이게 컵홀더는 아니에요. 컵홀더처럼 보이지만 컵홀더는 아니고 약간 수납함. 네, 이게 컵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컵이 들어가더라도 이 네. 홀딩 능력은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수납성은 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는 이제 좀 작은 페트병. 네. 페트병의 음료수는 또 거기에는 또 잘 들어가더라고요. 네. 천장의 지금 구조는 똑같아요. 팰리세이드랑 여기 이렇게 독서등이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천장형 에어벤트 위치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에어벤트의 퀄리티 자체가 얘는 진짜 어떤 우리 고속버스 요즘 고속버스도 이 퀄리티보다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속버스를 자주 타서 아는데 아무튼 그 정도 퀄리티. 예. 이 암레스트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통풍 시트는 없지만 여기 모니터죠. 지금 온도랑 방향 그런 모니터. 네. 예, 공조기 모니터도 있고 220V 네. 단자 있고 USB 포트 하나, 두 개. 그리고 아래쪽에 또 수납함이 엄청 깊어요. 진짜 깊네요. 네. 거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충전기들을 예. 오. 컴퓨터 충전기들, 맥북 충전기들 네. 같은 것들. 네. 블루투스 스피커 정도는 네. 하만카돈. 네, 충분히 네. 이제 작동을 시키더라고요. 아. 밤의 분위기 내기 좋아요. 재밌네 이거. 네. 네. 오디오 튜닝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를 여기다가 쟤는 그냥 들어도. 조명으로. 아, 근데 조명으로.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무드등. 네, 무드등으로. 네. 네, 무드등으로. 이 레그룸 같은 경우는 진짜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느끼실 만큼 트래버스가 훨씬 넓습니다. 단점은 앞뒤 조절이 많이 안 된다는 거. 팰리세이드는 아까 이 앞좌석이 양보를 하면은 이게 무릎이 거의 닿을 정도까지도 움직였는데 트래버스는 움직임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더 넓어서 그런지 아닐까요? 일단 요 가운데 통로 부분도 팰리세이드와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컵홀더가 3열에도 있는데 홀딩 능력은 조금 떨어져 보이는 컵홀더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그런 수납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USB 단자는 하나 양쪽에 다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트래버스에는 컵홀더가 없는 거예요. 2열, 3열에는. 네. 그게 굉장히 아쉽네요. 그래서 그냥 뚜껑 달린 음료수만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일단 시트 리클라이닝 각도는 팰리세이드와 동일하고요. 3열을 앞으로 많이 당겼을 때는 그냥 충분히 진짜 몇 시간이고 가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 공간 나오고요. 가운데로 했을 때는 팰리세이드가 더 편해요. 왜냐면 팰리세이드는 이 뒤쪽까지 내 머리를 받쳐주던데 얘는 그 받쳐주는 게 조금 없어요.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팰리세이드가 뒤에 머리를 좀 이렇게 빌 수 있게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가운데 자석은 있지만 헤드레스트가 아예 없어요. 네, 맞아요. 위에 똑같은 위치에 벨트는 있습니다. 근데 또 팰리세이드와는 다르게
가운데 좌석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고기가 좀 평평하게 되어 있네요. 네, 오 좋다. 탈만한데요, 가운데 좌석이 오히려. 우리 트레버스가 이제 2열 3열의 단점은 컵홀더가 없다는 거, 있지만 애매하다는 거. 그렇죠. 그거 하나 단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의 가죽 재질이 나파 가죽보다는 확실히 좀 안 좋은 거는 확실히 티는 나지만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어요. 근데 리클라이닝 했을 때 단점이 찾았어요 지금. 네, 리클라이닝을 했을 때 이 럼버 서포트가 그죠. 내 등을 받치면서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등을 약간 이렇게 새우등처럼 새우등의 반대 새우등처럼 이렇게 되는. 팰리세이드는 그런 게 좀 없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 의자 자체가 네. 착자감이 요거는 약간 좀 입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리클라이닝을 네. 안 했을 때는 괜찮거든요. 네. 리클라이닝 하니까 이 럼버 서포트가 올라와요. 근데 럼버 서포트 조절이 안 되니까 좀 불편함을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타고 내리기에는 정말 낮아서 편리합니다. 트래버스 레이드라인과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트림 이 두 모델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장단점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라면 저는 현대 쉐보레 다 좋아하지만 저한테 진짜 둘 중에 한 대만 딱 사라 하면은 저는 트래버스입니다. 아무래도 공간 넓은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공간이 넓이. 파워트레인 제외하고요. 파워트레인 제외하고요. 네. 이게 저는 가솔린이라서 무조건 안 살 거지만 저는 이제 가솔린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연료비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는 무조건 트래버스 갑니다. 그래서 SUV 중에 패밀리카 아주 넓은 거 선택하라 그러면 지퍼렉스턴도 아니고 뭐 소렌토도 아니고 이 둘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둘을 비교를 했는데 금액적으로는 한 500 정도 차이 납니다. 500만 원. 대신에 팰리세이드는 디젤을 선택할 수 있고 트래버스는 가솔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 밖에 못하지만 대신에 또 이 트래버스는 우리 북미 시장에서 캐딜락부터 완전 몇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인증된 3.6L 자연흡기 9단 미션이 이제 통합 9단 미션이 들어간 그 인증된 엔진 자연흡기로 자연흡기 엔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건 이제 캐딜락에도 동일한 엔진이 들어갔고 저도 그 차를 타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 주행 질감, 주행 성능이 좋은지는 익히 제가 경험을 했고 또 지금 타시는 분들은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우리 팰리세이드의 장점은 2.2 디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연료비를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팰리세이드나 이 트래버스 타시는 분들, 특히 가솔린 타시는 분들은 딱히 세금이나 연료비에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비싼 수입차나 그런 것들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모델들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르게는 2.2 디젤을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굉장히 좀 무리를 해서 이제 본인의 최대한 그 역량을 발휘해 이 팰리세이드를 구매하는 건데 그런 분들 중에도 분명히 트래버스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디젤이 없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승차감을 제가 점수를 표현을 하자면 트래버스가 10점이라 그러면요 팰리세이드는 5점밖에 못 줘요. 짠 거 아니에요? 근데 짠 게 아니라 정말 그 정도로 명확하게 2배 좋습니다. 승차감. 근데 패밀리카로 오로지 가족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건데 네. 승차감을 거기서 왜 고려를 안 했는지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아빠가 혼자 달리고 싶을 땐 또 엄청나게 달릴 수가 있어. 진짜 BM처럼 그런 성능을 가진 차예요. 최종 선택은 그냥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좋니 저게 좋니 뭐 트래버스 뭐 옛날 거니 뭐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마시고 최종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of the snow in this winterland used to look so pretty, now making me moody.